2025학년도 수능 대비 생명과학 1회 5강 신경계입니다. 봅시다. 요 신경계 분류 나오죠. 요거 이제 해부학적 분류하는 것과 이제 기능적으로 분류하는 거. 요거 이제 뒤에 가서 봅시다. 그 해부학적 분류와 이제 그 기능적 분류, 요거 약간 헷갈리는데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보고 그다음에 중추신경계에서 뇌와 척수. 그러니까 중추신경계는 신경계는 이제 크게 이제 그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눕니다. 이게 둘 다 똑같아요. 해부학적으로 분류하든 기능적으로 분류하든 둘 다 똑같이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중추신경계는 이제 뇌와 척수가 있겠지. 그죠? 뇌와 척수가 있을 거고. 여기서 이제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가 있는데, 의식적 반응은 수위운동이라 가지고 실제로 뇌가 관여하는 거지. 뇌가 어떻게 움직여라 라고, 그죠?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팔, 다리 움직이는 거 의식적인 반응이고, 근데 무조건 반사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뇌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 바로 신경으로 바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뭐 뜨거운 걸 만졌다거나, 그죠? 그럴 때는 바로 손을 딱 떼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뇌로 가는 신호도 있지만 바로 이제 그 반사로 해가지고 가는 신호. 그러니까 대뇌가 직접 관여를 안 할 수도 있다. 무조건 반사는 안 하는 겁니다, 그죠? 대뇌가 직접 관여를 안 한다. 그러면은 대뇌가 직접 관여를 안 하면은 자율신경이냐? 자율신경은 아니에요. 자율신경은 심장근, 내장근, 분비샘 그 세 군데만 작용할 때 그 자율신경이고, 이 근육이 작용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그 체성신경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따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그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 말초신경, 그러니까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은 이제 그 신경계에서 두 개로 나누는 건 뭐 해부학적으로 나누든 기능적으로 나누든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눠집니다. 근데 말초신경계는 뭐냐? 그 뭐 해부학적으로 나눴을 때는 뭐 뇌신경과 척수신경, 뇌에 붙어 있으면 뇌신경, 척수에 붙어 있으면 척수신경 이렇게 나눴는데, 해부학적으로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나눠집니다. 기능적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뇌에 붙어 있어도 뇌신경 중에는 감각신경도 있고 운동신경도 있고, 척수신경에도 감각신경도 있고 운동신경도 있는 거죠. 이 해부학적으로 나눈 거고, 이건 기능적으로 나눈 거예요. 또 넘어가서 이따 보겠습니다. 자세히 그림 보면서 봅시다. 그 다음에 신경계의 이상과 질환, 뭐 중추신경계 이상이 있고 뭐 운동신경계 이상이 있다. 봅시다. 이거 넘어가서 신경계 일단 뭐 해부학적으로 나누는 거냐 뭐 기능적으로 나누는 거냐, 요거 조금 헷갈리는데 봅시다. 그러니까 신경계는 어차피 중추신경과 말초신경과 나눠지는 건 똑같아요. 중추신경계는 뭐 뇌가 있고 척수가 있고, 뇌척수 두 개로 나눠지는 건 똑같은데, 말초신경을 어떻게 나누냐, 여기에서 나뉘는 거지, 그죠? 해부학적이냐 기능적이냐 나누는 겁니다. 말초신경계가 이제 봤을 때 뇌에 붙어 있는 모든 신경을 이제 뇌신경이라고 그러고, 척수에 붙어 있는 모든 신경을 척수신경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해부학적으로 보는 거지, 그죠? 사람을 해부해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지. 근데 기능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말초신경에는 이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있다. 그러니까 뇌신경에도 감각신경이 있고 운동신경이 있고, 척수신경에도 감각신경이 있고 운동신경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기능적으로 나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추신경계는 몸 밖과 안에 이제 정보를 받아들여서 통합하고 처리한다. 뭐 이런 게 중추신경, 뇌척수, 얘들의 핵심이죠. 그다음에 말초, 그죠? 정보를 중추신경에 전달하는 거, 요거는 이제 감각신경을 말하는 거고, 요거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얘들이 이제 명령을 하는 거겠지. 명령을 하게 되면 그걸 받아가지고 반응기관에 전달한다. 요건 이제 운동신경이겠지, 그죠? 운동신경 같은 경우는 이제 뭐로 나는 최성과 자율이 있어요, 그죠? 최성신경은 말 그대로 근육에다가 명령을 주는 거, 그러니까 손발 움직이는 거고, 자율신경은 뭐냐? 심장근, 뇌장근, 분비샘, 심장근, 뇌장근, 분비샘, 요겁니다. 요색을 외워야 돼요. 이따 나오면 얘기합시다. 일단 자율신경에는 또 교감과 부교감이 있다. 그런 상황이고, 자, 여기서 하나 좀 봐야 될 게, 그 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는 뇌를 안 거치기 때문에 자율신경이 아닌가? 아니죠. 체성신 운동신경입니다. 그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이따 또 얘기할게요. 더 넘어가서 일단 뭐 정리부터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신경계는 이제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을 나누고,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가 있다. 이건 뭐 딱 정해진 거고, 근데 말초신경을 어떻게 나누느냐? 해부학적으로 보면 뇌에 붙어 있는 건 뇌신경, 척수에 붙어 있으면 척수신경 이렇게 봤는데, 기능적으로 보면 뇌에 붙어 있어도 뇌신경 중에는 감각신경도 있고 척수신경도 있더라. 감각신경도 있고 운동신경도 있더라. 척수신경에도 마찬가지죠. 척수신경에는 감각신경도 있고 운동신경이 있더라. 그 얘기죠, 그죠? 그냥 기능적으로 나뉘면 감각신경, 구심성신경, 그다음에 운동신경, 원심성신경, 그죠?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또 원심성신경에는 체성 운동신경과 이제 자율신경이 있다.
체성 운동신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체성신경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체성신경은 뭐 골격근의 명령을 전달하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근육을 움직이는 겁니다. 손발로 움직이는 거. 그럼 자율신경은 심장근, 내장근, 분비샘, 심장근, 내장근, 분비샘. 요거 외워야 돼요. 심장근, 내장근, 분비샘. 요거 명령을 전달한다. 요거 이제 교감, 부교감 이렇게 나눠지고, 요거 두 개는 길항작용을 한다. 자, 이 정도 정리가 됐죠. 자, 넘어갑시다. 그럼 중추신경이 이제 뇌부터 봅시다. 뇌와 척수, 이거 볼 텐데, 뇌와 척수를 볼 텐데, 일단 뇌부터 봅시다. 뇌부터 보게 되면, 이제 대뇌, 대뇌, 여기 간뇌, 그 다음에 중간뇌, 뇌교, 연수, 여기 한 덩어리 뇌줄기죠. 그죠? 이 척수에서 쭉 올라와가지고, 연수, 뇌교, 중간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 뒤쪽에, 뒤통수 쪽에 소뇌,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씩 봅시다. 대뇌. 좌우에 두 개 방구가 있다. 두 개 방구가 있다. 그 표면에 주름이 있어서 표면적이 넓다. 그죠? 표면적이 넓으니까 정보가 좀 많이 저장이 되겠지. 그죠? 좌우 반구의 이제 겉질에 해당하는 부분이 각각 이제 몸의 반대쪽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좌뇌는 오른쪽 몸을 담당하고 우뇌는 왼쪽 몸을 담당합니다. 그죠? 크로스가 되는 거지. 크로스가. 그러니까 정보를 받아들이는 경로와 명령이 전달되는 경로가 서로 교차가 된다. 그죠? 교차가 됩니다. 고등정신활동, 그러니까 막 언어, 기억, 추리, 상상,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하고 대뇌에서 그죠? 그다음 감각, 수유운동, 수유운동이 이제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거, 팔다리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중추가 된다. 그 대뇌에서 다 이제 대뇌가 고장나면 팔다리 못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게 대뇌다. 대뇌 겉질과 대뇌 속질을 봅시다. 나는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대뇌도 일단 대뇌 겉질은 신경세포체가 모이는 회색질이다. 그러니까 신경세포체가 뭐 핵도 있고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이 부분이잖아요. 그 세포의 핵심적인 부분이 그죠. 쭉 뻗어 나온 게 이제 축삭돌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시커멓겠지 아무래도 회색질, 여기는 백색질, 그죠? 축삭돌기 부분이니까. 일단 이거 대뇌 겉질도 이제 뭐 위치에 따라서 이제 그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이건 위치에 따라 나누고 아니면 기능에 따라 어떻게 나눌까?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 이렇게 나눠집니다. 위치에 따라 나눌 수도 있고 기능에 따라 나눌 수도 있다. 기능에 따라 어떻게? 감각령은 뭐냐? 감각의 중추라 그러고 그죠? 감각 기관으로부터 이제 온 그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이고 감각령. 그다음 연합령은 정신활동하는 겁니다. 들어온 정보를 이제 종합 분석 판단해가지고 필요한 명령을 이제 명령을 만드는 거지 얘들이. 얘가 핵심이지 연합령이. 그리고 이제 운동령에게 주는 거지. 그죠? 수위 운동의 중추다. 명령을 명령을 받았는데 바디가 뭐야? 받아 수위 운동이 일어나도록 한다. 그죠? 이렇게 이제 기능에 따라 나누기도 한다. 그 다음 속질 봅시다. 대뇌 속질. 주로 이제 축삭돌기가 모이는 백색질이다. 아무래도 이제 회색, 이거 신경세포보다는 이게 좀 밝겠지. 그죠? 밝겠지. 대뇌 속질의 일부 신경섬유에서 좌와 방구와 우방구가 연결되어, 정보 교환이 이런다니까. 속질에서는 좌와 우방구가 좀 연결이 돼 있네요. 그죠? 연결이 돼 있다. 여기가 대뇌도 이제 대뇌 겉질과 대뇌 속질로 나눌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부분은 대뇌 겉질이죠. 우리가 보는 부분. 요 안쪽에 속질이 있겠지. 그죠? 일단 대뇌 기능의 이제 그 분업화, 대뇌 기능을 분업화. 이게 뭔 말이냐면 대뇌 겉질은 부위에 따라 기능이 분업화되어 있다. 그 전두엽, 두정엽, 뭐 측두엽, 후두엽 이걸 보니까, 그러니까 뭐 방사선 동위원소를 딱 먹게 한 다음에 뇌에서 이제 어떻게 막 쓰이느냐를 본 거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 그 막 방사성 동위원소가 막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포도당에다가 막 쓸 거 아니고 저장된 포도당을 쓸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제 표시가 난다는 얘기지. 말을 들을 때, 글자를 볼 때, 말을 할 때, 말 만들어낼 때 부위가 좀 다르죠, 그죠? 부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위에서 이제 말을 들을 때, 말을 글자를 볼 때 이렇게 막 활성화되는 부위가 다르더라. 그러니까 대뇌 기능이 분업화되어 있다. 뭐 그 말인 거지, 그죠? 별거없고. 그다음 대뇌 끝나고 이제 소뇌 봅시다. 소뇌. 소뇌. 이 부분은 뒤통수 쪽이죠. 뒤통수 쪽. 그 대뇌 뒤쪽 아래에 있고 좌우 두 방. 소뇌도 두 개의 방구가 있네요. 대뇌에서 시작된 이제 수위 운동. 수위 운동이 그 근육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팔다리 움직이는 거. 정확하고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이제 조절을 해준다. 그러니까 서포트 해준다는 얘기고. 이 핵심 요거죠. 평형 감각 기관으로부터 오는 정보에 따라서 몸의 자세와 균형 유지를 담당하는 몸의 평형 유지 중추다. 이가 몸의 평형 유지 중추. 그러면 이제 소뇌로 보는 겁니다. 그죠? 간뇌 봅시다. 간뇌. 여기 간뇌. 그러니까 대뇌와 소뇌 앞에 요거죠. 대뇌와 중간뇌. 대뇌와 중간뇌. 그다음에 소뇌 앞. 그러니까 간뇌가 제일 중심에 있겠네. 그죠? 대뇌, 간뇌, 중간뇌, 소뇌 요 사이에 있는 거네. 그죠? 간뇌.
시상과 시상하부가 있습니다. 시상과 시상하부, 간내에는 시상과 시상하부가 있고, 후각 이외의 자극, 뭐 특히 뭐 척수, 연수, 척수에서나 뭐 연수로부터 오는 감각 신호를 대뇌 겉질에 적합한 부위로 이제 보내는. 그러니까 일로 쭉 올라온 거, 척수로부터 올라온 거, 연수, 뇌교, 중간뇌를 타고 올라왔겠죠. 이걸 이제 대뇌 겉질에 뿌려주는 거야. 간내 시상이, 그죠? 그럼 시상하부는 뭐냐? 여기가 시상일 거고 여기가 하부겠지. 시상하부겠지. 간내의 시상하부에 있는 뇌하수체, 이런 거 좀 많이 들어봤죠. 간내 시상하부에 있는 뇌하수체. 요게 뇌하수체죠, 그죠? 뇌하수체, 그죠? 요 부분에서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뭐 온갖 그 자극 호르몬들이 나오고, 후엽에서는 ADH 나오는 거, 그죠? 알고 있죠? 시상하부에는 자율신경과 뇌분비샘의 조절 중추다. 그러니까 뇌분비샘 조절 중추는 알고 있지. 뇌하수체 전엽에서, 그 시상하부에 있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각종 호르몬들이 나오고, 뇌하수체 후엽에는 ADH 나온다, 그죠? 그런 거 뇌분비샘이잖아요. 호르몬이니까. 자율신경을 조절한다. 그러니까 뇌하수체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시상하부에는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신경으로 연결돼 가지고 거기 이제 신경을 직접적으로 신경을 딱 신경 신호를 준다, 그죠? 그러니까 뭐 자율신경이든 뭐 뇌분비샘이든 이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항상성 조절을 하는 거죠. 뒤쪽에 나오죠. 체온 혈당량, 혈당 삼투압을 조절한다. 자, 이런 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간내 시상하부가 어떤 뭐 체온을 이제 감지도 하고, 혈당량 감지, 혈당 삼투압도 감지를 합니다. 감지하는 작용도 한다. 간내의 시상하부입니다. 시상과 시상하부. 뭐 뒤쪽에 나올 겁니다. 그죠? 요거 이제 항상성 조절할 때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넘어갑시다. 그다음 이제 요거 이제 대뇌 받고 이제 그 소뇌 받고 이제 간뇌 받고 있다면 이제 요거 이제 뇌줄기, 그죠? 중간뇌, 뇌교 연수 요거 볼 겁니다. 중간뇌는 뭐냐? 간뇌의 아래쪽, 간뇌의 아래쪽. 그다음 뇌교 위쪽, 뇌교 위쪽, 그죠? 사이에 있는 제일 작다. 여기 제일 작대요. 중간뇌가. 이거 소뇌와 함께 몸의 평형 조절한다. 이 같이 평형 조절하는구나. 그 다음에 홍채를 이용한 동공의 크기 조절. 그러니까 중간뇌, 그럼 눈으로 보는 거. 눈. 그죠? 눈. 그죠? 그러니까 대뇌, 간뇌, 그 밑에 중간뇌가 있는데, 중간뇌는 눈이다, 눈. 그죠? 눈과 연관되어 있다. 동공 크기, 그죠? 안구의 조절 중추. 그 다음에 뇌교. 여기 밑에는 뇌교. 그러니까 중간뇌 아래쪽과 연수의 위쪽. 그러니까 중간뇌, 뇌교, 연수. 그죠? 이 사이에 있는 뇌교. 아무래도 교가 있으니까 다리 역할을 하겠지. 소뇌의 뭐 좌우 방구를, 이 소뇌를 연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대뇌와 소뇌와 대뇌 사이의 정보를 그러니까 얘가 막 다리 역할을 많이 하네. 소뇌와 대뇌 사이를 또 정보를 또 중계도 하고, 그 다음에 호흡 운동에 조절에 관여한다. 그러니까 그냥 외우기가 힘드니까 그냥 뭐 여기 이제 코 쪽이, 여기 눈이고 코고 입이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물론 뭐 코랑 상관없긴 한데 호흡 운동 조절 이렇게 외우기가 좋잖아요, 그죠? 코로 봅시다. 그 다음에 연수는 뇌교의 아래쪽과 척수의 위쪽이다. 이게 척수 밑에 있죠, 그죠? 척수의 위쪽, 그 다음에 뇌교의 아래쪽이다. 그러니까 중간뇌 뇌교 연수가 뇌줄기니까 대뇌와 연결되는 부위에 대부분의 신경이 교차되는 정도다. 그러니까 대뇌가 아까 뭐 신경이 교차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연수에서 교차가 되네. 여기서 크로스가 되는구나, 그죠? 심장박동, 호흡, 뭐 운동, 뭐 소화 운동, 소화액 분비 조절 전부 다 이가 하는 거네. 그러니까 이 목 밑으로 하반신에 그죠? 하반신이 아니고 목 밑으로 해당하는 부분을 전부 다 연수가 관리하네. 그러니까 굳이 뭐 이 위로는 올라오지 말고 연수가 다 관리해라 이렇게 됐겠지, 그죠? 그러니까 요 밑으로 목 밑으로 하는 운동들에 대해서 연수가 다 관리해 버립니다, 그죠? 또 기침, 재채기, 하품, 침, 요거는 이제 뭡니까? 입 쪽이죠, 그죠? 그러니까 봐봐요. 중간뇌는 눈, 뇌교는 코, 연수는 입,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이게 외우면 좀 쉽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 그죠? 이 정도 보고 또 넘어갑시다. 척수 넘어갑시다. 척수. 척수 보면 요 대뇌 있고 요 척수가 있고 척추가 있죠. 척추는 뭐냐? 뼈죠, 뼈. 우리가 이제 감자탕 같은 거 먹으면 이제 척추, 그죠?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죠. 그 안에 이제 척수라 그래요. 신경입니다. 척수는 신경이에요, 그죠?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지, 그죠? 척수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제 후근이 있고 정근이 있어요, 그죠? 이것도 외워야 되죠, 그죠? 이 등 쪽이고 배 쪽입니다. 이게 배 쪽이고 등 쪽이죠, 그죠?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이쪽으로 배 쪽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후근 정근 있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후근 정근 있습니다, 그죠?
이쪽이 속질이고 이제 그쪽이 이제 이쪽이 이제 백색질이다. 그죠? 겉질. 그죠? 여기 속질. 근데 이 속질은 속질은 여기 이제 그 신경세포처가 있어갖고 회색질. 근데 겉질은 그 축삭돌기가 있어가지고 백색질. 요래 보는 겁니다. 그죠? 이건 이제 대뇌와 반대죠. 대뇌와 반대. 척수의 겉질은 축삭돌기로 여기 이쪽 겉질은 축삭돌기가 있어서 하얗고 척수의 속질은 조금 회색이다. 회색을 띈다. 왜냐하면 신경세포체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이거 대뇌와 좀 반대입니다. 대뇌는 겉질이 회색질이었고 속질이 백색질이었는데 반대가 된 거죠. 그죠? 좀 봐놓고 척추 마지막에 요 그림 말하는 겁니다. 요 그림. 배 쪽으로는 원심상 유론, 그러니까 운동 유론 한 다발, 요 한 다발 전근이라 그러고, 그죠? 그다음에 좌우 한 개씩, 그러니까 여기 하나 있는 겁니다. 여기 하나, 여기 배 쪽이고 여기 등 쪽입니다. 요 후근 요 두 개가 있죠, 그죠? 등 쪽으로는 구심성 유론, 감각 유론, 여기 감각 유론, 구심성 유론, 이 이제 한 다발씩 좌우로 한 개씩, 좌우 여기가 왼쪽 오른쪽, 그죠? 이렇게 들어오고 나간다. 그죠? 자극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들어간다. 이것도 그림도 알아놓고 이거 위치 알아놓고 배 쪽 등 쪽 알아야 됩니다. 그죠? 또 넘어가서 의식적인 반응과 이제 무조건 반사. 이거 보면 의식적인 반응은 뭐냐? 그러니까 대뇌가 하는 거지. 의식적으로 손을 움직여라, 발을 움직여라. 이게 이제 의식적인 반응이죠, 그죠? 수위 운동이라고도 하고. 그다음 무조건 반사는 뭐냐? 이거는 반사 정추가 이제 대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뇌, 뇌교 연수, 이건 뇌줄기네. 그다음 척수 이런 애들이 무조건 반사를 하는 겁니다. 중간뇌는 뭡니까? 눈, 그죠? 아까 봤잖아요. 눈, 동공 반사, 안구 반사, 안구 운동. 이거는 뭐 대뇌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야, 내가 막 동공을 좀 크게 해야 되겠어, 안구를 좀 크게 해야 되겠어. 그거 못하죠, 그죠? 그거 못합니다. 이건 뭐 그냥 그 중간뇌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렇다 그래갖고 자율신경이냐? 자율신경은 아니죠. 자율신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심장근, 내장근 분비샘. 이건 체성운동신경입니다. 체성신경, 그죠? 그다음에 연수신경도 마찬가지. 연수는 아까 뭐라 했지만 입 쪽이라, 그죠? 입, 재채기, 하품, 침, 분비, 그죠? 재채기를 막 하고 싶다 그러고 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품, 침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척수 반사도 마찬가지. 척수, 무릎 반사, 회피 반사, 배뇨, 이거 하반신, 무릎, 회피. 그다음에 뭐 배변, 배뇨 반사, 이거 하반신, 척수 반사, 그죠? 얘들은 뭐냐? 그러니까 뭐 자극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순간적인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인 반응보다 빠르다. 그러니까 피부에서 어떤 뜨거운 자극을 받았어. 그럼 손을 떼야 되겠지, 그죠? 감각신경이 쭉 올라가는 거지. 물론 뇌에도 신경을 주겠지만 바로 돌아가가지고 바로 명령을 주는 거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면 늦기 때문에, 그죠? 바로 손을 떼라. 이건 뭐 진화가 된 거겠죠. 우리가 이제 덜 다치게 하려고, 그죠? 감각신경이 갔다가 이렇게 바로 오는 거다. 이 역시나 체성운동신경입니다. 자율신경이 아니에요. 자율신경은 심장근, 내장근 분비샘, 그죠? 여기로 뭐 올라갔다가 이제 뜨거운 걸 인지하지. 그건 이미 알고 있고, 어쨌든 인지하더라도 떼라 그러고, 또 이제 무의식 무조건 반사해서 또 떼라 그럽니다. 그죠? 이중으로 명령이 가는 겁니다. 뜨거우니까. 이 정도로 보면 되고 넘어갑시다. 중추신경이 다 봤죠. 중추신경 다 끝났다. 그 다음에 이제 말초신경 봅시다. 말초신경은 뇌신경과 척수신경. 요건 이제 그 뇌신경과 척수신경은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그죠? 뇌에 붙어 있는 모든 신경을 뇌신경이라 그러고, 척수에 붙어 있는 모든 신경을 척수신경이라 그럽니다. 그죠? 이거는 뭐 그냥 이거 해부학상으로 나눈 거고, 기능적으로 나눴을 때 이제 감각신경과, 그죠? 구심성신경과 그다음에 운동신경, 그죠? 원심성신경으로 나눕니다. 봅시다. 일단 구심성신경부터 봅시다. 감각신경부터 보면, 그럼 감각신경 말 그대로 자극이 주어지면 감각기관에서 느껴가지고 신호를 주죠, 그죠?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에 신호를 줘요, 그죠? 이거 감각기관 요 사이가 이제 감각신경, 그러니까 구심성신경이 작동하는 거지, 그죠? 그 감각신경 뭐가 있냐? 체성 감각신경, 몸의 감각을 전달한다. 뭐 뜨겁다, 뭐 차갑다, 뭐 손에 끼고 있다,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내장 감각신경, 뭐 내장이 막 아파. 내장에는 위가 좀 속쓰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특수 감각신경, 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름 자체가 감각신경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체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체성 운동신경 아닌가, 그죠? 요거 이제 체성 감각신경과 체성 운동신경을 구분하기 위해서 체성 운동신경이라고 얘기도 하긴 합니다, 그죠? 어쨌든 체성 감각신경, 내장 감각신경, 뭐 특수 감각신경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감각신경은 이렇게 생겼죠. 여기 중간에 이렇게 축삭돌기 중간에 이거 막 신경세포체가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한 마리입니다, 그죠? 운동신경은 체성운동신경과 자율신경이 있는데, 자율신경에는 교감과 부교감이 있다. 자율신경에는
쭉쭉쭉 어쨌든 건너가 가지고 심장근 내장근 분비샘, 그 다음에 채성 운동신경은 모든 근육 골격근에다 가는 겁니다. 그죠? 이 부분은 또 뒤에 가서 설명할 겁니다. 그죠? 일단 이 정도만 있다고 봐두고 넘어갑시다. 원심선신경이라고 그러죠. 운동신경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이제 운동신경, 이거 연합, 그러니까 뭐 중추신경에서 이제 명령을 만든 거야. 그죠? 뇌나 척수에서 뭔가 명령을 만들었어. 그럼 이제 운동기관에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요 사이, 예, 요 사이에 작동하는 게 이제 운동신경이다. 원심신경이다. 그죠? 뭐 이런 거지. 채성운동신경과 이제 자율신경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정리해서 보면 신경계는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이 있고, 말초신경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있고, 운동신경은 채성과 자율신경이 있다. 그죠? 자율에는 교감과 부교감이 있다. 요런 거, 그죠? 다시 한번 정리했고, 채성신경은 뭐냐? 주로 이제 대뇌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손바로 움직이는 겁니다. 골격근에 아세틸콜린을 분비해갖고 명령을 전달한다. 예. 채성운동신경. 이 세포에서 쭉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 쭉 가가지고 뉴런 한 마리, 그죠? 아세틸콜린을 뿌려가지고 이제 골격근을 움직이게 한다. 요겁니다. 채성운동신경. 그다음 중추신경계와 반응기관 사이에 하나의 신경이 전달되어 있는, 하나의 신경이 명령을 전달한다. 신경절이 없다. 신경절이라는 게 뭡니까? 끊어져 있는 부분 말하잖아요, 그죠? 절단되어 있는 부분, 끊어져 있는 부분. 신경절이 없다. 한 마리라는 거지. 뉴런 한 마리입니다, 그죠? 그다음 자율신경 봅시다. 자율신경은 대뇌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으며 중간내 뇌의 연수, 척수, 그 명령을 심장근 내장근 분비샘, 그죠? 심장근 내장근 분비샘, 심장근 내장근 분비샘에다가 전달한다. 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고, 심장근 내장근 분비샘 등의 어떤 반응 기관에 연결한다. 길항 작용을 한다. 그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대부분의 중추신경계와 반응 기관 사이에 하나의 신경절이 존재한다. 신경절. 그러니까 뉴런이 두 마리란 얘기지. 그죠? 끊어져 가지고, 그죠? 하나의 신경절이 존재하니까 뉴런이 두 마리가 있는 거지. 그죠? 뉴런 한 마리, 뉴런 두 마리, 뉴런 한 마리, 뉴런 두 마리. 그죠? 뉴런 한 마리짜리는 채성운동신경입니다. 그죠? 전부 다 아세틸콜린인데 이 교감신경 이제 그 신경절 이후 뉴런만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옵니다. 그죠? 뭐 이런 거. 또 넘어가서 봅시다. 이것도 설명할 겁니다. 넘어가서 봅시다. 자율신경은 이제 크게 이제 교감신경과 이제 부교감신경으로 나누는데, 이거 봅시다, 이제. 응? 교감신경은 이제 그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고 신경절 이후 뉴런이 길다. 요거는 부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길고, 그죠? 이후 뉴런이 짧은데, 이거 어떻게 외울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정해야 되지. 신경절 이후 뉴런을 외울 건가? 신경절 이후 뉴런을 이전 뉴런을 외울 건가? 신경절 이후 뉴런을 외울 건가? 그죠?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걸 외우겠습니다. 이후 뉴런에서 짧으면은 이제 아세틸콜린, 길면은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온다. 신경절 이전보다 이후가 길다. 신경절 이전보다 이후가 짧다. 둘 다 아세틸콜린, 요건 이제 아세틸콜린, 노르에피네프린, 그죠?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그 나오는 위치가, 요거는 교감신경은 이제 척수 중간 부분입니다. 척수 중간 부분, 그죠? 척수의 중간 부분.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은 이 척수 윗끝, 아래끝, 아래끝, 그죠? 척수의 아래끝, 척수의 윗끝 부분, 뭐 중간내 뇌교연수, 중간내 뇌교연수, 그죠? 이래 본다. 이거 뭐 교감신경은 교감 선생님 만났을 때, 그죠? 동공이 확장되고 심장박동이 촉진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글리코젠이 분해가 촉진되고 혈당이 막 올라. 그다음에 방광이 확장돼가지고, 그죠? 오줌이 안 나오는 상황이, 그죠? 이건 이제 좀 이거 부교감신경 좀 편한 상황. 동공이 수축하고 편안하게, 그죠? 심장박동 억제가 되고 소화도 잘 되고 글리코젠이 합성 촉진돼가지고 혈당도 떨어지고 방광이 수축돼가지고 오줌이 잘 나오나? 하여튼 뭐 어쨌든 요런 상황입니다, 그죠? 이건 좀 긴장된 상황, 이건 긴장이 안 된 상황.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외워야 되죠, 그죠? 쭉 한번 정리합시다. 신경계, 중추신경, 말초신경, 그 다음에 말초신경은 감각운동, 그 다음에 운동은 채성 자율, 자율은 교감, 부교감, 그죠? 감각신경은 요건 이제 뭡니까 이거? 운동신경이죠, 운동신경. 운동신경은 채성 자율이니까 그죠? 말초신경이죠, 말초신경, 그죠? 말초신경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나눠진다, 그죠? 그 다음에 채성감각신경, 그 다음에 내장감각신경, 뭐 특수감각신경인데, 신경 뉴런은 이렇게 생겼죠, 그죠? 감각 뉴런은 이렇게 생겼죠, 그죠? 운동 뉴런은 이렇게 생겼는데, 채성 운동신경은 한 마리, 그 다음에 자율신경은 두 마리인데, 교감신경은 이후 뉴런이 길다.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고
그다음 부교감신경은 척수 위아래에 존재하고 위아래에서 나오고 교감은 척수 중간에서 나온다. 그죠? 그다음 부교감신경은 두 마리가 되어 있는데 이전 뉴런이 길다. 이후 뉴런이 짧다. 이후 뉴런이 짧다. 그죠? 심장근 내장근 분비샘, 심장근 내장근 분비샘, 이건 골격근. 그죠? 전부 다 아세틸콜린이 나온다. 쭉 한번 정리됐죠. 그죠? 이렇게 보면 된다. 이 정도만 외우면 됩니다. 끝입니다. 시험 다, 이렇게, 이 정도 외우면 시험 다 맞춰요. 문제.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제 빨리 쓰느냐. 편안하게 빨빨 쓰느냐. 그죠? 그게 이제 핵심이니까. 수능에서 빨빨 풀어야 되죠. 이제 암기 문제들은. 그죠? 그럼 자율신경에 의한 심장박동도 조절 봅시다. 뭐, 이거 딱 보면 보이죠? 많이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 심장에 보면은, 또 자율신경이 두 개가 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에다가 자극을 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B에다가 자극을 주니까, 이 두 줄이 있는 거야. 그죠? 여기다 자극을 주고, 여기 자극을 주고, 둘 중에 뭐 교감신경 아니면 부교감신경이겠지. 그걸 보니까, 그러니까 자극 전엔 이랬는데, A 자극을 주니까 이게 땡겨온 거잖아요. 그죠? 땡겨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축이죠. 그죠? X축이 시간축이니까 땡겨온 게 빨리 반응한 거지. 그러니까 급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교감이죠. 그죠? 교감신경입니다. 이게 자극 전보다 느려졌어. 시간이 더 늘어났잖아요. 첫 번째 꼭 올라온 게. 그죠? 봉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이지. 이제 그렇게 구분 가능하고. 그죠? 작은 자극을 준 후에 심장세포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빈도를 측정했다. 이게 빈도가 A 자극의 빈도가 더 빨라졌다. 빈도가 더 크다. B 자극의 빈도가 적다. 그죠? 한 번밖에 안 되네. 그 1.4초 동안 B 자극을 줬을 때는 한 번밖에, 그죠? 없죠. 근데 A 자극을 줬을 때는 하나, 둘, 세 번 뛰네. 그죠? 그러니까 A는 교감이고 B는 이제 부교감이다. 이래 보겠지. 또 넘어가서 신경계 이상과 질환 봅시다. 이거 중추신경계 이상. 그러니까 중추신경계와 운동신경계 이상. 그러니까 중추신경계와 이제 신경계는 뭘로 나눈다 그랬습니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눈다 그랬죠. 그죠? 운동신경이니까 말초신경이잖아요. 그죠? 운동신경에는, 말초신경에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있는데, 감각신경보다는 여기는 이제 운동신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중추신경계 이상, 요 이제 말초신경계 이상, 이렇게 보는 겁니다. 중추신경계 이상은 뇌와 척수죠. 대뇌 고장, 알츠하이머, 그죠? 그 다음에 파킨슨병, 파킨슨 지병, 그죠? 이거는 어디냐? 신경전달 물질 중에 도파민의 분비 이상으로 몸이 경직되고, 신경전달 물질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 아세틸콜린,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 신경전달 물질, 그죠?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 거기서 이제 그런 물질 중에 도파민의 분비 이상이다. 이게 중추신경계 이상이죠. 그러니까 중추신경계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세틸콜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은 말초신경에서 나오는 거긴 한데 역시나 마찬가지 뇌나 뇌에서 신경 전달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그런 걸로 전달 물질 여러 가지 물질 중에 도파민이라는 게 있는데 그죠? 거기서 이제 그 문제가 생겼다. 파킨슨 지병. 이건 이제 중추신경계 이상이 생긴 겁니다. 그죠? 이거 말초신경계 이상은 뭐냐? 골격근이죠. 골격근. 체성신경계 운동이, 체성 운동신경이 파괴됐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뇌와 척수가 멀쩡해도, 체성 운동신경이 파괴된 거야. 그죠? 말을 안 듣지. 그죠? 이런 상황이다. 알츠하이머 진단 봅시다. PT, 스캔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정상인, 가벼운 인지장애인,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를 스캔했다. 정상인, 가벼운 인지장애인, 알츠하이머 환자, 뇌를 스캔했다. 그죠? PET가 뭐냐?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이라 그래가지고, PET 스캔은 방사성인데, 이거 방사정이야. 방사성 양전자를 이용하여 신체의 물질 대사와 화학적인 어떤 활성 정도를 관찰하는 기술이다.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시된 포당을 주입한 후에 이 포당이 활발히 소모되는 부분, 그러니까 뇌에도 이제 포당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피를 타고 막 포당이 막 올라가겠지, 뇌 쪽으로,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막 분해되느냐, 어디가 이제 활발히 분해되느냐, 그걸 분석할 수 있을 거니까. 정상적인 뇌 부위는 물질 대사가 활발히 일어나서 이제 밝게 나타나고, 이상이 있는 부위는 물질 대사가 적어서 이제 어둡게 나타난다는 건데, 하얀 부분이 활동성이 있는 거고, 시커먼 부분이 이제 활동성이 최소인데, 알츠하이머 환자는 확실히 시커멓네요. 그죠? 근데 정상인이랑 가벼운 인지장애 비슷한데, 그죠? 정상인에 비해서 알츠하이머 환자는 뇌의 활동성이 낮은 부위가 많다. 그렇네. 시커멓네.
알츠하이머 환자는 두정엽, 측두엽, 전두엽 등의 이제 대뇌 거질 이상이 있다. 그런 거네요. 그죠? 그런구나. 그죠? 여기까지 보고 예, 또 다음 강으로 또 넘어갑시다.